방금 소개받은 신민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사나를 만나기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여유롭진 않았지만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안주할 무렵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셋째 임신이었습니다. 네. 두 아이 양육도 그닥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지라 기뻐야 할 임신 소식이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키우고 돈도 벌어야 했기에 100일 된 아기를, 6.25 때도 아닌데 말이죠. 100일 된 아기를 들쳐업고 제가 실내 놀이터, 일명 방방장이라고 하죠.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직장화 생활도 해보았고 자영업도 해보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직장 생활은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제 급여를 올라가는 그 상승하는 물가만큼 함께 제 급여를 올려주시는 원장님이 안 계셨고요. 자영업은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제가 몸이 아프거나 영업을 못해도 그리고 문을 못 열어도 월세를 내야 하는 어떤 면에서는 직장 생활보다 더욱 처절한 노동 수입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근데 뭔가 닭장을 예쁘게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그 닭장 안에 제가 스스로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2년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이거를 할 자신도 없었어요. 근데 40대잖아요. 노후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한 가지 잡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나에게 대안 사업이 필요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딱 그럴 걱정할 연령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언가 대안 사업이 없을까 찾고 있을 때쯤 방방장 손님으로부터 저희 큰아이의 비염을 위해 유산화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가습기 살균제 아시죠? 옥시. 그 피해로 단순히 그냥 코만 살짝 막히는 그런 비염이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두통을 호소하며 잠깐만 코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잠깐만 어떡하지? 잠깐만요. 그런 아이를 보며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가슴도 아프고 그런 아이의 증상이 이렇게 심각하니 제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먹여보았겠죠. 근데 이렇다 효과를 그 어느 곳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서 먹여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도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비염은 이 아이와 평생 같이 가야 할 친구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약간 포기할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무척 놀라웠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루틴처럼 하는 일이 아이 옆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화장지를 치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유산화 제품만 아침, 저녁 꼬박꼬박 열심히 먹이기만 했을 뿐인데 8일째 되는 아침에 그렇게 수북하게 쌓였던 화장지가 한 장도 없더라고요. 와우, 브라보. 뭐 이런 제품이 다 있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아이한테 효과가 있으니 꾸준히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영양제값만 벌어보고 싶다. 그렇게 유산화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정도의 제품력이면 저희 아이가 14살 때 먹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제품력이면 내가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촉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시스템에 프로그램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주 맛있고 손님들이 많이 있는 대박 치킨집 사장님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경험이 없거나 오래전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대박집 사장님이죠. 네, 저도 성공하시고 유산화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배우면서 해보자 결단했고 방방장 오픈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대가 지불을 하며 스폰서님과의 셀미팅, 홈미팅, 그리고 본사 1박 2일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고 가장 잘했던 점은 시스템의 안착하기였습니다. 안착이란 뜻은 단어 사전 뜻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그 자리에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스폰서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의 성공을 위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시스템임이 매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잘한 것은 제가 특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꾸준함을 저의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장형인데 눈치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싫어하는데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제 관심 없으니까 그만 좀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내가 꾸준하게 일을 재밌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너의 생각과 다른 일이라는 것을 제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 막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의도적으로 통화를 해요. 너무 재밌잖아. 막 이런 얘기야. 그런 것들 막 자연스럽게 들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카카오 얘기 되나? 카카오 푸사를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유산화를 잘하고 있고 파트너분들과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음을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푸사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지인이 너 이거 해? 나 이거 알아. 나도 좀 제품 좀 주문해줘. 이렇게 연락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푸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한 점이 있었다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적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적지 않으니 당연히 시간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이중으로 약속을 잡기도 하고 소비자분의 그 적립금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깁니다. 네, 제 머리를 믿지 말고 적자 생존, 즉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명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파트너님에 대한 과도한 배려심이었어요. 배려하면 좋은 의미인데 왜 아쉬운 점일까요? 간혹 파트너님께서 스폰서님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제가 참석을 못해요. 기타 등등의 말로 시스템에 발을 들이지 않는 파트너분들께 네 그럼요. 이해해요. 편하실 때 그때 참석하세요. 라고 배려했던 점입니다. 그 편하신 시간대만 참석하면 유산화를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예. 점차 시스템이 더 멀어질수록 파트너분의 몸과 마음도 함께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제가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행동보다 말에 대해 크게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부업자 분 중에서 그 시스템에 안착하지 않으시고 그래 행동하시지 않았지만 꼭 골드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씀만 믿고 고객님 없이 지인 없이 그분과 저와 단둘이서 미팅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누가 한숨 쉬었어. 그런 분 계신가 봐요. 그쵸? 행동을 믿어라 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예전에 있던 일이 좋으세요? 지금의 유산화가 좋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의 유산화가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의 성질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직장생활과 자영업은 예민하신 약간 좀 까칠하신 부모님들 한 분만 만나도 1년 내내 마음고생을 해요. 그리고 자영업은 내가 사장님인 건지 청소부인 건지 청소부로 취직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이렇게 예쁘고 함께하고 싶은 저희 파트너 분들과 스폰서님과 함께 서로의 건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꿈을 나누고 그 꿈을 응원하는 그런 저희 모임이거든요. 너무 아름답죠. 전에 했던 일과는 정말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저기 끝에 사진은 제가 잘 사랑하는 우리 스폰서님께서
킥오프 그 생방송 중 86인치 대형 TV에 당첨됐던 사진이에요. 예. 그때 그때 놀라움과 기쁨이 저희 스폰서님 표정에서 묻어 나오죠. 네. 제가 이 사진을 쓴다고 말씀을 미리 안 드렸어요. 죄송해요, 스폰서님. 야단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학교 가는 아이 사진 있는데 제 아이가 아니에요. 예. 제가 한 번도 전에 했던 일들은 아이의 첫 등교날이나 학부모 참여 수업 등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엄두를 꿈도 못 꿨었어요. 엄두도 못 내고. 근데 지금은 스케줄 관리만 잘하면 아이들의 모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호사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마지막 사진 아이는요. 제가 방방장 운영 당시에 한 9개월 8개월 그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 막내가. 저 사진 아이가 편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네. 그 방방장 특성상 저희가 주말과 공휴일이 너무 바쁘고 한꺼번에 손님이 몰려요. 그리고 긴 청소 시간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엄마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입니다. 때로는 기저귀도 잘 갈아주지 못했어요. 큰 일을 본 걸 알면서도. 그래서 저한테는 참 마음이 아픈 사진인데 지금은 그리고 방방장에서는 아이보다 이 손님이 더 우선시 됐어야 했어요. 그런 상황 모두 아시죠? 애가 지금 막 뭐 해줘. 됐어. 저리 가.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가 우선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하며 달라진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첫 번째로 코로나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역시 코로나란 위기로 그냥 단순 폐업이 아니라 돈을 오히려 들여서 철거하는 폐업하고 철거해서 폐업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했던 대안사업 유산화가 저와 제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아파트 시세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러웠던 터라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앞으로 오를 저의 주급을 본인이 확신을 하더라고요. 웃기죠. 사업은 내가 하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평수의 빌라에서 50평대 아파트를 이사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환경 때문일까요? 저만 변한 게 아니라 새 아들들의 변화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 집에 데리고 오지 않던 고등학교 2학년의 큰아들은 뚝하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파자마 파티도 하고 치킨도 사주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살짝 의기소침하던 성격의 중1 둘째 아들은 사춘기가 왔는데 사주세요 병에 걸렸어요. 엄마 돈 많이 번다며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맨날 사달래요. 그 사주세요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에 아까 그 사진 속 아기가 2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 2학년의 아기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골드 돼서 우리 좋은 집을 이사한 거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꽤 능력 있는 엄마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저희 남편의 변화도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합법적인 다단계 같으니 너무 빠지지는 말고 한번 해봐 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원래는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을 정말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청소기를 마지막으로 돌린 게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요.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작년에 골드 파티 때 초대돼서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남편과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 행복해 보이죠? 근데 더 엄청 행복해질 것 같아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네. 그리고 제 모습이 혹시 좀 달라졌을까요? 네. 평생 동안 저와 헤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그 많던 살들이 안 빠질 줄 알았어요. 디톡도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과학적인 유산화의 비움 프로그램이 저의 그 오랫동안 살들과 안녕해주는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대보다 지금이 더 얼굴이 낫다. 그런 영혼 없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스템에 안착하고 스폰서님의 가이드에 따라 파트너님들과 함께 했더니 굉장히 많은 우리 사랑하는 파트너분들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인업을 하시고 2달 만에 퓨처 빌더, 5개월 만에 퓨처 어치버 2분, 그리고 3년 만에 골드 가신 파트너분, 그리고 저는 이그제 골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양제가 50만 원 버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앞에 나가서 말을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싫고 제가 이 일이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 없던 제가 한 번, 2번 경험이 쌓이니 이 일이 정말 맞지 않는 사람에서 조금씩 이 일에 맞춰지는 사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를.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민하는데 헛된 에너지 쏟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해보시는 것에 부딪히고 해보시는 것에 에너지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안 넘어가네. 자, 네. 우리는 금수저보다 더 좋은 다이아 수저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맞죠? 예. 금수저 아니에요. 저희 다이아 수저예요. 다이아 분들이 저희를 엄청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어깨 축 삐시고 리더님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을 치유하려면 행동해야 한다. 미루면 두려움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네. 대다수로 작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네. 내가 행동하면 용기와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리더님들의 소중한 꿈이 있다면 그 소중한 꿈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고 열정과 용기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